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갖고 온 주제는 팔란티어와 안두렐이랑 좀 연결된 주제입니다.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죠? 바로 AI 전쟁의 승부처, 이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장 OS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전장 OS라는 게 정확히 조금 쉽게 설명해서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온 부분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 전장 OS가 어떻게 밸류 체인이 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부제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팔란티어와 안두렐이라는 기업은 도대체 왜 중요할까? 물론 팔란티어가 중요한 포인트는 AI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긴 해요.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어떤 개념화된 기술도 있죠. 개념화된 것을 기술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장 OS라는 미국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전장 OS의 밸류체인, 이 가치사슬은 이 다섯 개로 좀 연결이 됩니다.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하고 타격하는 것. 타격하는 게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해서 공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장 OS를 관장하는 기업들, 전장 OS와 연결된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장 OS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장 OS는 좀 더 이 B2B 사업이라고 하죠. 기업 대 기업. 그걸 더 이상으로 국가 대 국가로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투자 비용이 커지는 만큼,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팔란티어와 안드레이라는 기업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 말고도 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바뀐 게 아니라 속도가 바뀌었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에서 되게 중요한 이 전장 OS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론이나 위성, 전자전, 그리고 사이버로 관측하는 이 센서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승부는 많이 보는 쪽보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연결해서 믿게 만드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빨리빨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물론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많은 데이터를 빨리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전에는 그냥 물리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총싸움하는 거였죠. 물론 요즘도 그걸 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장 환경은 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바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의사결정, 타격 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죠. 그래서 이 다섯 단계 중에 한 구간만 막혀도 전장에서 굉장히 병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돈의 언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이걸 한번 스토리로 풀어드리면 센서로 포착을 합니다. 센서로 상대방을 포착을 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망을 깔죠. 인터넷처럼 전장에 망을 까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그 망에서 보이는 데이터가 있을 거죠.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편인지 상대 편인지를 파악 같은 걸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타격을 할지 말지.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이 완료가 되면은 타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장 OS는 센서가 본 것을 타격이 믿는 것으로 바꾸는 배관이다. 네, 그래서 센서가 먼저 보는 거죠. 센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있는 센서와 유사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율주행차도 초반에 개발될 때 물리적인 센서들이 막 8개, 10개 이렇게 박혀 있었잖아요. 차 위에. 그런 것처럼 전장에서도
이런 물리적인 센서들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센서들이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OS는 단일 무기 체계, 그러니까 뭐 과거로 치면 비행기나 탱크 뭐 이런 걸로 뭐 K15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무기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가 흘러가는 정보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AI 모델을 개발해서 어떤 전장에 쓰이기보다도 데이터 융합,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권한. 예를 들어서 특정 두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뺏겨버리면은 이 센서가 볼 수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 로그라고 하면은 뭐 상대편 국가가 어떤 데이터를 봐왔는지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록 같은 것들, 그리고 재현성이면 실제로 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왜,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어야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킬웹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요거 전장에서 아무래도 전장에선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킬체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연결되는 건데 그걸 킬웹 더 넓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킬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넘어가는 게 왜 직선이 아니라 자기 복원 네트워크가 됐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복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투자되는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센서가 망가지면 끝이에요. 직선 구조예요. 그냥 일직선 구조예요. 근데 킬웹은 특정 센서가 죽어도 우회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기 복원 네트워크라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단절이나 제밍, 속임수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제밍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적진한테 속임수 데이터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단일 링크의 완벽함보다도 망가져도 다시 굴러갈 수 있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전장에서는 센서 하나만 망가져도 특정 센서들의 영향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막 되게 심각하게 적군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적군 파악하는 게 오류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1초만 잘못돼도 그게 데이터가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국은 무기보다도 이런 먼저 네트워크나 데이터, 표준, 그리고 권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장 OS의 본질인 거죠. 이게 우리가 AI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I에서도 AI 모델보다도 인프라를 계속 데이터 센터를 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인프라를 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장 OS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사슬을 돈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가치가 가장 크게 생기는 두 곳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레이어, 중간층에 해당합니다. 센서나 타격 체계가 늘어날수록 서로 말하게 만드는 표준, 그리고 보안, 권한이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토도 데이터 중심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깔렸으면은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술이나 작전 C2 그리고 AI 워크플로우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적 추천은 모델보다 워크플로우 승인 감사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나토가 팔란티어 기반 AI 시스템 도입 보도를 이런 흐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전장 OS의 프리미엄은 하드웨어 스펙보다도 이 병목을 푸는 소프트웨어 통합 레이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여기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하드웨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전장 OS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단계를 본격적으로 봐보면 병목과 KPI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병목, 센서 측면인데요. 많이 봐도 그냥 의미 없는 관측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KPI는 탐지율, 오탐률, 추적 지속 시간, 그리고 전자전 환경 성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봐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 병목을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 병목이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는지.
이 재밍에 잘 버티는지, 속임수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네트워크망이 촘촘히 잘 깔려야 돼요. 여기에선 지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용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중 경로, 대체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잘 깔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병목입니다. 출처, 권한, 품질이 보장되는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보, 그리고 접근 통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뺏기게 되면은 전장에서 패배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과 온톨로지 정합성.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온톨로지 정합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온톨로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팔란티어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결정에 대한 병목인데요. 이 위에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 단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해야 되고, 감사가 가능해야 되고, 재현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서부터 시작해서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센서로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연 시간이 최대한 짧아져야 되고, 데이터를 빠르게 파악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 워크플로우 리드 타임, 그리고 감사 로그 완성성이 조금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격에 대한 병목이 있습니다. 효과기 연결, 그리고 교전 규칙, 피해 최소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 전쟁 관련돼서는 피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인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로봇전으로 앞으로는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무인 드론, 안드릴의 무인 드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장하는 팔란티어가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KPI는 교전 성공률, 그리고 탄약이나 자산 효율, 그리고 부수 피해 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돈의 흐름을, 전장 부분에 있어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통합 계약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조달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서 통합 계약이라고 하면은 한 번의 계약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 육군이 팔란티어에 10년 규모의 100억 달러 계약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기업 대 기업의 어떤 수주 개념이 아니라 분절된 소프트웨어 계약을 통합하고 정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장 데이터와 AI 공급을 가속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DoD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계약 한도를 7.9억 달러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국방부 관련돼서 그리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해군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계약 한도를 증액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수요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전장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산업에 어떻게 보면 파이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델이 아니라 배포 가능한 전장용 워크플로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AI 전장은 모델 경쟁보다 이 조달 구조, 통합 구매,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생각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하나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MS 시스템을 통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메이븐 뭐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전장하고,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AI 관련된 걸 다 구매하겠다. 그러면 팔란티어의 매출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통합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의 흐름입니다. ABMS에서 네트워크 그 자체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공군입니다. 공군의 ABMS는 더 이상 특정 플랫폼이라기보다 센서와 무기 체계를 잇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설명되는데요. FY 26년 기준 해서 ABMS 예산 라인이 약 10.4억 달러 정도 요청으로 잡힌 분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에서. 그래서 이 흐름은 전장 OS의 중심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물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연결이나 표준, 데이터 운영이란
운영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돈의 흐름인데요. 세 번째 돈의 흐름에서는 안드릴 얘기입니다. 안드릴은 전장 OS와 그리고 제조, 하드웨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인 드론 말씀드렸죠? 무인 드론이 바로 하드웨어 측면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릴이 최대 80억 달러 자금 조달을 논의하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6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방산테크가 안드릴은 방산테크예요. 방산테크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조 캐파로 확장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짓고 있으면서 그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제조까지 하게 되는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수직 통합이랑 비슷하죠. 직접적으로 제조까지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드릴의 기업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드릴의 레투스 같은 경우가 이 레투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예요. 안드릴의 소프트웨어인데 미 육군 IBCS-M의 이 기동 대드론 전투 지휘예요. 그래서 전투 지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선택이 됐다라는 건 안드릴이 실제 전장에서 그냥 단순히 드론 하나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 역할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 통합, 실사격 내러티브가 붙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장 OS는 가벼운 사스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센서, 그리고 효과기 통합을 실물 세계에 굴리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 얘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AI가 전장 쪽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최고 기관들은 왜 전장 OS를 데이터 체제로 보나? 그리고 왜 전장에 왜 이런 기존에 잘 안 쓰이던 기업들, 안드릴이나 팔란티오 같은 기업을 왜 선택했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나토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은 데이터 중심 조직 전환으로 명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호 운용과 통합을 위해서 데이터를 운영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컨버전스 이걸 통해서 AI와 센서를 슈터 통합으로 통해서 표적 획득하고 교전 시간을 좀 단축하면서 LSCO에서 우위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윤리나 뭐 참여, 거리두기에 대한 이슈가 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국가 단위 경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과 중국의 국가 단위의 경쟁. 그러니까 경쟁의 범위가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 데이터 학습 효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해야지 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전장에서 좀 더 올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좀 더 빠르게 승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장에 대한 실제 데이터 학습 효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론과 전자전 확산이 결합되면서 AI와 데이터에 대한 체계가 선택이 아닌 인프라로 취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토의 팔란티어 시스템 도입 보도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팔란티어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스 도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장에서 무조건 이기겠다. 이기려면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전장 OS 관련된 핵심 기업들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가치사슬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것도 캡처하실 분들은 꼭 캡처해 두시고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5개 핵심 플레이어를 봐보면 데이터와 의사결정 관련돼서는 팔란티어가 있고 전장 OS와 현장 관련돼서는 안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전술 관련돼서는 L3 해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방공 C2, 센서와 효과기 연결, 여기에서는 노스웨스턴 그룹, 노스 그루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위성 기반 연결 관련돼서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네, 아직 상장은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게 스페이스X가 전장 관련돼서도 관장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결국에는 우주 관련돼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주 관련돼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전장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AI와 데이터라는 개념을 그냥 AI 데이터? 뭐, 우리 지금 잘 안 쓰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선 다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붙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이스X가 협의했다라는 보도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나토 AI 시스템 도입을 하고 메이븐을 확장하고 육군 통합 계약까지 이미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5개의 기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미니버핏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는 전장 OS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신뢰. 왜냐하면 재계약을 하려면 어쨌든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어쨌든 기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재계약을 안 하겠죠. 근데 왜냐하면 국가와 기업이 협업을 한다라는 건 보통 개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국가와 계약을 재계약을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는 이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센서가 본 것을 네트워크가 왜곡 없이 전달하고 데이터가 출처 권한 품질을 보장하며 의사결정이 설명 감사 가능해야 하며 타격이 정당성과 효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5개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강한 쪽은 이 표준이나 권한이나 감사 복원력을 연합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진영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데이터 중심 전환을 공식 문서로 박아 나온 게 핵심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속도는 기술이 만들지만 승리는 시스템이 만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장 OS라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팔란티어와 안드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스 기업 아닌가, 뭐 안드릴은 그냥 드론 기업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장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